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긴장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독일은 폴란드에 대해 지금도 전쟁에 대한 죄와 반성을 잊지 않고 있으며, 독일 교과서는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지금을 살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로 거듭 기술하고 있다. 일본은 독일이 폴란드에게 했듯이 전후 지속적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일본 최대 종합출판사 고단샤가 운영하는 언론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가 최근 게재한 기사입니다. 최근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문제 원인을 한국에 돌리며 경제 보복을 취하는 등 한일 관계가 또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한일 관계가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일 갈등은 잠잠했음에도 한일 관계가 나쁘다는 한국과 일본 측 응답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한국일보와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각각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은 90%, 일본 국민은 84%가 한일 관계가 나쁘다고 각각 답했을 정도입니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은 한국이 54.8%였지만 일본은 무려 72%나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상황에 일본의 한 언론사에서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와 같은 세계유신과 각계각층의 세계인들은 반한 감정을 갖고 있는 많은 일본 국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대다수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의 한국을 싫어하는 감정이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세계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솔직한 사실을 전달해 충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긴장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맞물리면서 일본인들의 혐한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물론 일본 나름의 주장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상황은 좀 다르다. 작년 말 무려 1년 3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후 뉴스로 타전된 한일 정상회담 기사는 혐한 멘트로 순식간에 가득 찼다. 이제 와서 한일 관계 간격을 메울 필요 없다. 좀 더 거리를 벌려 단교하는 방향으로 해도 좋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해도 소용없다. 한국 관련 기사에 신랄한 코멘트만 쏟아지고 그것을 읽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좋아요가 붙는다. 요즘은 낯익은 광경이다. 이런 한국이 싫다라는 일본인의 정서는 정부가 연말에 공표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에 친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년보다 13.5%포인트 늘어난 71.5%나 됐다. 이는 1978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수치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오랜 기간 벌어졌던 한일 갈등이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격화된 한 해였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가 경제에까지 파급되면서 한국 측이 한일 간의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를 통보하기도 했다. 일본인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일을 낱낱이 되짚어보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온다. 도저히 못 사귈 이웃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불만은 세계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런던대 킹스칼리지의 일본 담당 이탈리아인 알레시오 파타라노 씨는 최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인들 사이에서 반감이 높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15년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비가역적인 이란, 문구가 들어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국가 간의 약속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그것들을 없던 일로 하고 추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망연자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말하면 지난 2년간 한국 정부는 많은 언행을 했다. 또 독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도 가고 있다. 이런 태도는 동맹국에 대한 것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일본계 미국인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도 똑같은 지적을 한다. 한국의 주장이 무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일본인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지식인들의 견해도 일치한다. 그렇다면 해외 지식인들이 모두 한국을 싫어하는 일본인의 심정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가 하면 일이 간단치 않다. 한일 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서구 미디어는 양국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편들어주는 듯한 태도는 취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좌편향인 뉴욕타임스는 한국 측 눈높이에 다소 동정적이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완고함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그렇다고 일본에 동정하지는 않지만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다만 각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일 뿐 태도나 시각은 매우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한국은 나쁘다는 생각을, 동맹 미국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자주 쓰인다. 하지만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비춰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소미아 파기 소동 등 일본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대한 외신의 태도가 조금 의외라고 느끼는 경향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편집장 빌 에모트는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은 한일 관계의 긴장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는 영국인은 결코 기억하지 않으며 아일랜드인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배하던 나라와 지배를 받던 나라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라는 길이는 기억을 희석시키는데 긴 시간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오랜 세월 독일에 사는 작가 카와구치만 에미씨도 거들었다. 한쪽이 침략한 한일 관계는 유럽으로 치면 독일과 폴란드의 관계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양국 관계는 현재 한일 관계와 달리 우호적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에 대해 지금도 전쟁에 대한 죄와 반성을 잊지 않고 있으며, 양국 간의 공식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성을 언급합니다. 역사에 대한 반성을 낮은 자세로 쌓아온 덕분에 폴란드인들이 독일에 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광경은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70년 당시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를 방문해 유대인 개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했다. 또한 독일 교과서는 전쟁의 역사적 사실을 지금을 살고 있는 자신들의 문제로 거듭 기술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 엘리트는 수십 년에 걸쳐도 한일 관계의 긴장을 푸는 것에 실패해왔다. 일본은 독일이 폴란드에게 했듯이 전후 지속적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분명 일본은 외교에 있어 여러 차례 사죄를 거듭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랜 세월 정권을 담당해온 일본의 여당 지지층에는 낡은 생각을 가지는 파워풀한 단체가 있다. 그들 중에는 과거사 문제에 관하여 과거를 바꾸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일본 내의 견해는 별도로 해외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은 불성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상 이상으로 구 지배 관계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오랜 미래에 걸쳐서 긴 사죄를 계속하지 않으면 화해할 수 없다. 서양의 시각으로 보면 이미 해결됐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해 반감을 품은 일본인의 감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번 크게 출렁였던 일본인들의 혐한 감정은 그칠 줄 모른다. 이를 상징하듯 잡지 표지에는 과격한 제목이 눈에 띄게 됐다. 한국이 사라져도 아무도 곤란하지 않다. 한국은 필요 없다. 이러한 혐오에는 이제는 이치를 뛰어넘어 집념마저 느껴진다. 한국인의 한이라는 문화와는 또 다른 부류의 독특한 감정이다. 미국의 정책연구소 카네기 카운슬의 선임연구원 데빈 스튜어트 씨가 이 상황을 개탄한다. 한일을 보면서 매우 슬픈 것은 역사적 문제를 이용해 애국심을 북돋우고 국내 문제를 외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 또한 이에 가담해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사를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로 국민의 편견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해로운 도돌이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조지프 나이 전 미국 국방부 차관보는 일본 사람들은 싫다는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날린다. 지금까지는 한일 역사적 논쟁이 재현될 때마다 동맹국인 미국이 물밑에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양국 간에 빚어진 각종 충돌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자기네 일에 매달려 잘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독재자가 핵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과 정치, 경제 양면에서 계속 대두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슈퍼파워에 대처하려면 한국, 미국, 일본이 공조해 행동하는 수밖에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볼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 국민은 어른이 돼야 하는 것이다. 세계의 지성들은 한일 간의 대립과 서로를 혐오하는 감정의 앞날을 극히 냉정하게 응시하고 있다. 과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는 일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며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한다. 라는 이러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은 원색적인 비난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일 관계의 근본적 원인과 이유를 일본 내에서는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